박 대통령이 배신의 정치로 규정을 했던 그 친박 내부의 갈등 문제, 이에 대해서 청와대가 본격적으로 총선을 앞두고 움직이기 시작한 정황이 포착이 됐습니다. 이 총선 뛸 공박, 이 공박이란 말이 박근혜 대통령이 공인해준 박,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친박, 멀박, 원박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대통령이 직접 내 사람이다 이렇게 공인한 사람들이 총동원된다, 이런 얘기도 저희가 단독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람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잠시 후에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대구 물갈이에 청와대가 올인하고 있다, 이 배경이 있을 텐데요. 잠시 후에 대구 현지를 연결해서 실제 지금 대통령이 다녀간 뒤에 대구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걸 집중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와대 대통령이 아끼고 이뻐하는 이 진돗개 5마리의 이름 결정이 됐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하태원 차장. 네. 자, 일단 이 윤상현 대통령 정무특보의 발언으로, 김무성 불가론, 이 발언으로 그동안 시끌벅적했었는데 윤상현 특보가 금요일날 귀국을 했잖아요. 네.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청와대와 교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거 갖고 논란이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청와대와 교감하고 청와대 오더, 일명 오더라고 하죠. 청와대가 이렇게 얘기해라, 이런 지시를 받고 윤상현 의원이 행동을 했다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예. 다만 저간의 사정들, 대구에서 있었던 어떤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를 방문하면서 대구에서 손봐줄 사람들, 그런 의원들을 쏙 빼고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초대를 하지 않았던 그런 상황 속, 그 다음에 오픈 프라이머리를 가지고 김무성 대표하고 한판 붙을 것 같은 그런 느낌. 그 다음에 그런 과정 속에서 친박, 그 다음에 대통령 정무특보를 겸하고 있는 윤상현 의원이 김무성 대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가 터져 나왔을 때 김무성 대표 본인으로서는 대통령이 작정을 하고 윤상현이라는 어떤 돌격대를 앞서서 나를 흔드는구나, 이런 어떤 뭐랄까 서운함을 가졌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윤상현 의원의 개인적인 어떤 돌출 행동에 더 가깝다고 보고 있습니다. 친박 내부에서도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 저도 좀 들은 적이 있는데, 일단 윤상현 의원 귀국길에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새누리당을 사랑하는 당원의 입장에서 평소의 생각을 몇 마디 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김무성 대표 불가론 뭐 그런 식으로 되는데 참 김무성 대표 불가론이라는 것은 과도한 잘못된 해석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글쎄요, 해석을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그렇게 아마 듣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심정숙 기자. 네. 자, 한 언론에서 이 윤상현 의원이 네. 안대희 전 대법관을 만나서 설득을 해서 출마를 시키려고 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잖아요. 네, 김무성 대표로는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온 시점에 공교롭게 동시에 안대희 대법관 같은 경우에 내년 총선에 출마를 해야 된다라는 인터뷰를 했다고 나왔는데요. 그 언론의 보도가 나오고 난 다음에 기자들이 당연히 조금 전에 봤던 그 귀국길에 붙어서 물어봤습니다. 과연 안대희 대법관한테 출마를 권유한 게 사실이냐 그랬더니 지금 말씀하신 지금 화면에 나가는 것처럼 올 봄에 식사를 했던 게 전부다, 뭐 이런 식으로 선을 긋는 모양새였는데요. 사실은 그 윤상현 정무특보 같은 경우에 이전에 그 안대희 총리 후보를 추천할 때도 그 추천을 했던 그 친박 인사 중에 한 분이셨잖아요. 그래서 평소에도 되게 가깝게 지내시는 걸로 아는데요. 저희가 파악해 보기로는 어쨌든 저 공식 멘트대로 올 봄에 식사를 한 게 전부라는데 과연 정말 그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닌 것 같다 이거죠? 지금 네. 말씀하시는 뉘앙스를 보면 네. 뭔가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아닌 것 같다. 공식적으로는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네. 자,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좀 중요한 얘기를 좀 풀어봐야 될 텐데, 이 공박이란 얘기를 저희가 이제 처음 뉴스탑10에서 이제 좀 만들어 보고 해서 앞으로 이제 아마 이게 좀 화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대통령이 어쨌든 이 친박 내부에서 가짜 친박과 진짜 친박을 좀 가려내려고 한다, 그런 의지가 이번 총선에서 확실하게 드러날 거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뉴스탑10에서 저 단독으로 취재를 한 내용인데요. 친박 핵심 관계자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유승민 파동에서 드러난 가짜 친박을 솎아낼 수 있는 대항마를 찾고 있다. 대구는 전면적인 물갈이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다. 다만 현역 의원들이 조직을 모두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후광을 얻고 경선에서 이길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 조금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공박 인사들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저희가 단독으로 취재를 했습니다. 박성훈 논술위원. 네.
자, 근데 대통령의 뭐 물갈이 의지가 강하다는 걸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고 청와대에서도 확실하게 부인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과연 대구나 TK에서 물갈이를 하려고 할 때 대통령이 개입할 수단이 있을까요? 실제 가능한지. 여기 지금 소개로는 대통령의 후광을 얻고 있는 경쟁력 있는 후보, 그러니까 대통령 사람이다라고 도장만 찍어주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겠다는 건데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이른바 오픈 프라이머리, 완전히 국민 참여 경선으로 100% 선출하는 시스템이 되면 사실 대통령의 의중을 직접적으로 관철하기가 쉽지는 않죠. 예. 만약에 재래식의 이제 어떤 당에서 공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방식이 되면 여러 가지 루트로 어떤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을 하고 친박들을 통해서 하고 이렇게 갈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설사 오픈 프라이머리에 가까운 상향식 확대된 공천을 가더라도 대통령이 누구를 민다라는 부분을 직접 간접적으로 어떤 사람을 부각시키는 형태로 예. 한다면 대통령의 영향력이 강한, 예를 들어 대구나 경북 이런 지역에서는 상당 부분 대통령 뜻이 관철될 수 있는 네. 그런 가능성이 많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물갈이 기류가 만약에 대구에 현재 일고 있다면 잠시 후에 이제 대구 현장을 연결을 해보겠지만 그런 기류가 강하다면 그런 대통령의 어떤 그런 물갈이 의지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될 가능성이 있을 텐데 하태원 차장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제 힘과 힘,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살아있는 권력과 앞으로 그러니까 떠오를 미래 권력이 이제 충돌하는 지점이 어떻게 보면 내년 총선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지금 오픈 프라이머리를 놓고 당내에서 굉장히 개파간 갈등이 심해지는 것도 결국 3년차 이후 4년차 국정 운영을 할 중심 인물이 누가 될지 이 힘겨루기를 하는 건데요. 박 대통령으로서도 4년차 레임덕에 확실히 빠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어떤 본인의 힘, 본인이 공천에서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을 확실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고요. 그 지점이 바로 대구이고요. 대구에서 내가 물갈이 또는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던진 바 있기 때문에 어쨌든 박 대통령의 영향력 투사 어떤 식으로든 드러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지난번에 이제 유승민 원내대표 파동이 일었을 때 TK 의원들이 입을 딱 닫고 있었잖아요. 그때 뭐 충청도나 강원도 의원들만 나섰다 이래서 대통령이 상당히 그거에 대해서 그쪽에 대해서는 격려하는 얘기도 했고 상대적으로 좀 서운해했다 이런 얘기들이 그때 보도가 쭉 됐었는데 아마 대통령이 총선이 끝난 뒤에 김무성 체제로 재편될 당에 대해서 위기감을 느끼고 이런 위기감 때문에 TK 지역을 중심으로 자기 사람을 확실히 만들겠다 이런 구상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공박이란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적 동지 관계로서 임기 말까지 함께 운명을 같이 할 사람으로 공인한 그런 친박이다라는 의미로 한번 써봤는데 자, 이 친박, 원박, 복박, 멀박, 탈박 많이들 들어보셨죠? 근데 진짜 의미가 뭔지 저희가 한번 같이 짧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친박은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때 그때 생겨난 친이의 반대 개념의 말이죠. 그러니까 아주 큰 개념의 통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원박은 뭘까요, 그러면? 원박, 원래 박이다. 그러니까 친박으로 활동한 사실 자체를 강조, 이후 다양하게 분화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훈 논설위원. 네. 내가 원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남들로부터 친박이 아니잖아라고 의심을 받는 분들이 주로 이런 말들을 많이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본인은 이제 나는 친박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남들이 보기에 객관적으로 멀어졌다 이렇게 비박이라고 자꾸 예. 얘기하니까 예, 나 그렇죠. 원박이야. 예. 실제로 이제 박정원 차장과 제가 이제 정치부장하고 박정원 차장이 현장 취재반장할 때 우리가 이제 그런 분류를 한번 했던 적이 있는데 예. 그때 박 차장이나 저가 굉장히 시달렸죠. 왜냐하면 나는 지금도 친박인데 예. 나를 왜 여기다 갖다 놨느냐. 예. 그때 또 이제 박근혜 정부 초기굴에서 네. 근데 사실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객관적으로 보는 그 박 대통령과의 거리는 상당히 괴리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이제 공박이라는 얘기가 결국 이제 순장조라는 어떤 느낌으로 저한테는 다가오는데요. 결국 대통령으로서 정치를 계속 끌어나가는데 나의 우군, 확실한 나의 우군을 만들어서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서포트할, 보조할 수 있는 사람들을 반드시 만들어내겠다. 그런 얘기로 들리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총선에서 당선이 돼야지 실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저런 얘기들이 시나리오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멀박은 멀어진 박, 탈박은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 있는 지금으로 치면 이제 유승민 의원, 개 이런 분들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짤박이라는 얘기도 있죠. 잘렸다? 예, 뭐 이런 얘기도 있었죠. 이 그래픽 만들기 전에 좀 미리 얘기를 해주시지. 자, 그러면 이 대통령이 총동원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분들을 동원하는지 이게 이제 관심사입니다. 자, 수도권 그리고 대구
TK, 또 부산 이런 지역에 있을 텐데 어느 분들인지 일단 수도권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윤선 정무수석, 안대희 전 대법관, 민경욱 대변인 이런 분들이 이제 이 지역까지 거론이 함께 되는데 하태원 차장. 네, 본인들은 뭐 굉장히 기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본인 얼굴을 엄청나게 알고 싶은데 뭐 자천타천으로 거론되는 인사들 중에 한 명이면 틀림없고요. 또 조윤선 정무수석 당시에 대통령이 어떤 총에 입봉을 많이 받았던 사람인데 어쨌든 불미스러운 일로 떠났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는 차원에서 서울 서초라는 곳이 어떻습니까? 새누리당에서 공천을 줄 경우에 상당히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조윤선 정무수석으로서는 어떤 본인의 충성도를 과시하면서 한번 뛰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고요. 안대희 전 대법관도 총리 물망에 올랐다가 불미스러운 일로 떠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마지막 기회를 한번 잡아보고 싶은 생각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박성훈 논설위원.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분의 지역구가 관심이 가는 곳입니다. 여기 네. 다 이 유승민 의원과 친한 분들이 여기서 지금 뛰고 있어요. 네. 여기는 이해훈 전 의원이 서초갑에서 지금 뛰고 있고 네. 여기 이 송도 분구가 예상되고 있는데 이 지역도 민현주 의원이 네. 아주 유승민 의원과 가깝잖아요. 가깝죠. 예. 자, 이 두 분이 투입이 되는 것도 그런 배경이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볼 수 있죠. 지금은 이제 대구가 아까 박 대통령의 지금 의중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관측과 연장선상에서 바로 사실 조윤선 전 수석은 본인은 뭐 양천이라든지 또 염두에 둔 지역들이 좀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예. 이렇게 당에서 특히 이제 청와대에서 서초갑에 저렇게 강력히 강추를 하면 네. 아마도 본인도 이해훈 의원과의 그 경선 대결이 부담은 있지만 아마 이것을 또 안 하겠다 하기도 쉽지 않을 네. 그런 상황으로 보여서 지금 대구의 의중이 수도권으로도 북상하지 않나. 네, 북상. 네. 자, 그리고 여기는 대구를 봐야 될 텐데 이게 제일 사실 관심 지역입니다. 어떤 분들이 투입될지 몇 명이 좀 화려한데 자, 정종섭 장관. 근데 이분은 경북 군위 의성 청송이 지역구인데 지금 현재 네. 대구로 차출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나 보죠? 본인의 지역구가 이번에 이제 통폐합 또는 분구 대상 지역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저런 생각들이 복잡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대구에서 한번 자기가 뛸 기회가 생긴다면 뭐 김재원 정무특보로서는 뭐 어쨌든 안전지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대구에서 뛰는 거에 대해서 본인은 큰 거부감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의중을 가장 잘하는 분 중에 한 분으로 꼽히고 있는데 김재원 의원 지역구로 옮길 가능성까지 지금 거론되고 있다. 자, 나머지 분들도 지금 쭉 거론이 됐던 분들이고 여기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 이분은 또 유승민 의원의 대항마로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박성훈 논설위원. 네. 이분들 정도면은 네. 대구 물갈이가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은 이거 경선 해보면 만만치 않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드시나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대구라는 특수성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영향력이 크게 좌우하는데 그 영향력을 지금의 대통령의 지지율로만 사실 보긴 또 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실제로 내년 가서 현재의 지지율이 유지되느냐 이런 또 민심이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의 변수는 있지만 일단은 누가 보더라도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나 어떤 이 부분은 적어도 나중에 배신 안 할 이렇게 아마 청와대가 확신할 수 있는 이런 인물들로 보이고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이다라고 할 경우 일단 대구에서는 한 절반 정도는 먹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간단치 않은 아마 득표력을 발휘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좀 더 아쉬움이 있다면 기왕에 박근혜 대통령이 만일에 어떤 본인의 칼라에 맞는 정치적인 어떤 개혁을 인적 물갈이를 구상한다면 동네 안방 같은 대구에 머물지 말고 전국적으로 정말 국민의 신임을 받을 수 있고 개혁적이고 유능한 이런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여권이 발탁을 해서 내세우는 것이 전체적인 당이나 국정에도 뒷받침이 되지 않을까. 들려오는 얘기로는 대구, 경북부터 일단은 중요하니까 정리를 좀 하고 그다음에 수도권으로 그런 새로운 인재들을 발탁해서 옮겨간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건 계속 우리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궁금한 게 제일 대통령이 관심을 갖고 있던 이 대구입니다. 대구 현지 분위기가 어떤지 지금 이권효 대구 경북 취재본부장 전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대구입니다. 예. 자, 일단 궁금한 게 대통령이 지난 7일에 대구를 다녀갔습니다. 대구 네네. 가서 현역 의원들 아무도 부르지 않아서 지금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왔었는데 대구 지역 물갈이 관련 이야기들, 대구 현지 분위기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대통령 방문 때 대구 지역 국회의원을 초청하지 않았다는 게 이런저런 해석을 나왔는데요. 예. 그와는 별개로 그 이전부터 대구 국회의원들이 대체로 좀 시원찮다는 이야기는 들어 나왔었습니다. 아, 그랬군요. 네네네.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이
방문 때 초청하지 않았다는 것은 좀 돌발적인 게 아니라 그런 게 좀 누적된 걸로 보이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대구는 박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박 대통령, 박 정부가 이제 성공하는 게 대구 발전이야 이런 게 굉장히 강한데요. 그랬죠. 그런 역할들을 대구 지역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왕성하게 정열적으로 존재 있게 잘해줘야 되는데, 예. 뭐 어정쩡하다, 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다. 근데 이런 분위기가 적지 않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 단적인 예가 지난해 대구시장 선거에서 재선하고 삼선 국회의원이 새누리당 예비 후보로 나왔는데 4명 중에 3, 4등을 차지할 정도로 초라했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올 들어서는 내년 총선을 겨냥하고 초선 지역구 몇몇을 대상으로 벌써 예비 후보들의 사무실을 내고 뛰고 있거든요. 이것은 그 대구 지역 국회의원들의 어떤 대체적인 좌표가 굉장히 취약하다. 그런 걸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예. 자, 근데 이게 전체를 다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가 진짜 나오는 건지 아니면 뭐 좀 옥석을 가려야 된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지 실제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그 부분도 뭐 다 바꿔야 된다. 몇몇 편에 이런 걸 단정할 수는 없지만 예. 일단 대구시의 간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중앙부처하고 이렇게 일을 할 게 많지 않습니까? 예산도 따야 되고 그다음 정책도 추진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제 국회의원들이 어떤 좀 역할이 소극적이고 좀 마음에 안 든다. 아, 그래요? 그래서 그냥 대구 국회의원들은 12명이 아니라 4명밖에 안 된다. 예. 이 정도로 불만이 많기 때문에 이제 이런 상태에서는 그 중에도 몇몇은 굉장히 초선이지만 잘하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재선 5선 의원이지만은 너무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부분은 좀 더 이렇게 좀 이렇게 면밀하게 옥석을 가려야 되지 않겠나. 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도 대구 분위기가 어떤지 대충 짐작을 하셨을 텐데 오늘 전화 연결 감사드립니다. 예, 되고 있습니다. 자, 박성훈 논설위원 쭉 얘기를 들어봤는데 분위기가 어쨌든 그렇게 만만한 상황, 현역 의원들에게 이렇게 좀 다음에 쉽게 공천도 받고 당선도 되겠구나 이런 분위기는 절대 아닌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을 보면은 지금 대구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물갈이 의지가 아니라 하더라도 기존의 그 대구처럼 말하자면 안방에서 땅 짚고 헤엄치는 이런 식의 어떤 그 공천만 받으면 당선인 이런 의원들의 경우 되게 의정 활동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활동을 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불만은 굉장히 누적돼 있어요. 저도 만나보면 대구 분들이 상당히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거기다가 제대로 된 말하자면 그 어떤 인재들로 물갈이를 하자라고 하면 먹힐 소지가 있는 거고 이거는 예. 비단 대구만이 알 겁니다 아마.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대통령 이야기 하나 더 해봐야 될 텐데 신정숙 기자. 네. 강아지 있잖아요, 5마리. 네. 이름이 완성이 됐다고요. 네, 예. 희망이와 새롬이 청와대의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죠. 청와대에 함께 살고 있는 희망이, 새롬이의 5마리 강아지 새끼들이 태어났는데요. 오늘 오전에 저렇게 페이스북에다가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름이 드디어 확정이 됐다. 공모를 한다고 했었는데요. 평화통일, 금강, 한라, 백두. 뭐 이렇게 쭉 연결해보면 뭔가 이렇게 떠오르는 이미지 같은 것들이 있을 만큼 일관성 있는 이름들이죠. 어쨌든 국민 모두의 열망이 통일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각자 이름대로 기백이 넘쳤으면 좋겠다 하면서 페이스북에 사진 3장을 저 강아지들과 함께 이름이 이렇게 결정됐다 박 대통령이 게재를 했습니다. 네. 하태영 차장하고 마지막 얘기, 대통령 얘기 하나 더 해봐야 될 텐데 네. 우리 군인들 지금 신났습니다. 대통령이 특별한 메시지를 내놨다고 하는데 야, 뭐 이런 게 나오는 적이 과거에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대박이 났습니다. 군인들에게는. 60만 대군 중에 한 40여만 명이 수혜를 입을 만한 그런 특별 선물, 수석 선물이 생겼는데요. 하나는 일단 경력카드, 경력카드야 그렇다고 치고 특별 간식, 배고플 때 먹으면 됩니다. 근데 저는 1박 2일의 특별 휴가, 예. 이건 정말 대박이라고 생각합니다. 요게 좋죠, 요게. 예. 자, 1박 2일 하니까 시청자분들 좀 어떤 궁금증이 생길 겁니다. 모든 사병 이하, 그러니까 부사관 이하 장병들이 전부 휴가를 가버리면 나라는 누가 지키느냐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요. 저걸 한꺼번에 모든 사람이 같이 쓰는 건 아니고요. 부사관의 경우에 1년 이내, 그러니까 내년 9월 30일 이전에 편리한 시기에 1박 2일을 쓰면 되고요. 네. 사병의 경우는 전역하기 전에 쓰면 되는데 한 가지 좋은 게 있습니다. 본인의 예정된 휴가 기간에 붙여서, 그러니까 5박 6일이라면 7박 8일, 8박 9일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특전이 주어졌다고 합니다. 대통령표, 휴가표 아주 좋네요. 군인들 아주 사기가 좀 오를 텐데 이 오른 사기로 국방의 의무 그리고 국가를 튼튼히 지키는데 더 힘을 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다음 소식으로 또 가겠습니다. 다음 소식 바로 이겁니다.